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전세는 내 집 마련에 디딤돌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주거제도인데요. 그런데 전세 사기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전세난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지역은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큰 깡통 임대주택이 다른 지역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금 반환 사고 금액도 최근 5년 사이에 4배 이상 늘었는데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을 위해서 정부와 전북도는 맞춤형 지원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깡통 주택 급증, 안정적인 주거 정책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전세 사기 피해 대책과 근본적인 예방책들 패널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도민들은 전세 사기 문제와 전북의 주거 안정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전세 사기 피해자들 대부분이 사회초년생이나 서민들이잖아요. 보증금이 전 재산인 사람도 많고 그 돈 한순간에 잃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들도 있었죠. 특히 전북처럼 경제 기반이 약한 지역은 파급력이 훨씬 커요. 피해자 입장에서 더 빠르고 현실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전세를 구하는 게 진짜 전쟁이잖아요. 전북은 깡통 전세가 많다고 하니까 좀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사람도 많고, 전세 계약을 하더라도 신탁 여부나 근저당을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런 거는 일반인이 어디서 쉽게 알겠어요. 막상 사고 나면 다 세입자 책임이 되니까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런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부동산이 투기의 수단이 되고 규제도 반복되니까 시장이 안정될 틈이 없잖아요. 중앙정부 정책이 전국 단위니까 지역별 특성이 반영 안 되는 것 같아서 지역 맞춤형 정책이 꼭 필요하겠고요. 특별법과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건 의미 있는 출발이지만 실제 도움받는 사람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피해자 지원을 넘어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전세 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북도에서 지역 맞춤형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현장 중심의 실행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네, 전북적 주거 안정 방안에 대한 도민들의 목소리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하죠. 먼저 전주대학교 부동산 국토정보학과의 임미화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노동식 중앙자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잠시 후에 전북특별자치도 정길용 주택건축과장 그리고 도의회 선환희 의원 전화 연결해서 관련 현안들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미화 교수님. 네. 제가 많은 주제 가운데 이 부동산 주제가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교수님도 이거 공부하려면 어렵습니다. 이 이유가 정부 들어서 계속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의 정부도 그렇고요. 예. 이번 정부 들어서도 벌써 굵직굵직한 정책이 세 번째 발표됐습니다. 예. 네, 근데 그 정책의 내용들이 항상 여러 내용을 담다 보니까 이거를 바로바로 이렇게 팔로우업하지 않으면 전문가들도 이 정책 변화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예. 우리나라 그 시장 현황이나 뭐 정책 현황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건가요? 한 번은 대출을 규제해야 되겠다. 그리고 한 번은 수요가 많아지니까 또 공급을 또 확대해야 되겠다. 뭐 이런 정책들이 계속 약간씩 변화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게 네. 이루어지는 이유는 또 아무래도 뭐 갭 투자 누리는 그 방지를 누릴 수 있는 효과도 있기도 하고 또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대출을 또 규제하면 그러면 내가 현금을 가지고 이걸 아파트 사야 되는데 뭐 젊은 세대들은 그 얼토당토 않는 그런 현실이고 그래서 더 관심을 갖지만 어려운 분야가 부동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정부도 이제 한 3번의 대책을 발표했는데 예. 그 중에 이제 2번 정도는 수요 억제책 그리고 최근에 이제 97 대책이라고 하는 건 이제 주택 공급 확대 정책 뭐 이렇게 갖고 한 3번의 굵직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만 예. 이 정책들이 사실은 그때그때 시장에 단기적인 그런 약 처방은 주지만 이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가려면 여러 가지 그 구조적인 변화를 담아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단기 처방보다는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그게 실현돼야 되기 때문에 네. 정책이라는 것이 갖는 그
단기와 중장기 효과가 예.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단기와 중장기도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기도 하지만 수도권과 또 지역은 또 다르단 말이죠. 정책이 내놓으면 이 영향이 수도권과 비슷하게 우리 지역도 일관되게 그런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노동시 위원장님 뭐 공인중개업을 하시는 분들 요즘 뭐 공실률 높고 일이 안 되고 한 달에 한 건 하기도 어렵다고 그래서 오히려 부동산 정책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경기가 살아나야만 또 건수들이 늘어나는 건데 전주시 그리고 전북의 상황에서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지금 173만 명 선도 이제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근데 주택 수요 시장은 그만큼 그러면 또 괜찮은 건지 아니면 익산이나 군산처럼 공급이 또 많은 상황에서 그 현장은 또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전북 상황과 비교해서 위원님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뭐 세 번의 관련돼서 정책이 나왔는데 그러나 아직까지는 저희 쪽은 좀 미미한 11호 대책이 미미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같고 그다음에 지금 그러나 이제 전주 지역이 언론에 지금 자주 보도되는 이유는 예. 뭐 공급 물량이 좀 부족하고 이런 이유가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이제 지난날 과거를 돌이켜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을 포착을 잡지를 못해서 굉장히 그 공급이 저조했거든요. 그래서 예. 가격이 폭발적으로 오르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28번의 대책이 나올 때마다 조세 저항이 부딪혔었고 또 저금리 기조와 유동수준이 맞물리면서 가격이 굉장히 폭등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장과 전혀 맞지 않게 지금 그렇게 급성장을 했거든요. 가격이. 그런데 먼저 그 서울과 수도권이 오르다 보니까 그 이유가 오르다 보니까 규제지역으로 묶었고 또 그 규제적으로 묶었던 것들이 비규제적으로 돌고 돌아서 저희한테까지도 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영끌족, 젊은 친구들 또 외지인들 대거 투에서 투자를 많이 해서 가격이 굉장히 폭등해서 예. 그게 이제 풍선 효과로 인해서 전라북도 전역이 가격이 폭등한 적이 얼마 전이거든요, 불과. 예.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11호 대책은 조정 대상 지역 또 투기 과열 지역 또 뭐 토지 허가 구역이 한꺼번에 묶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원래는 조정 대상 지역이나 이렇게 천천히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좀 대책을 내놨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이런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정책은 조금 더 빨리 풍성 효과가 전국적으로 오지 않을까 또 이렇게 염려를 해봅니다. 그리고 예. 또 서민들의 또 피해도 또 더 빨리 오리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전주에 지금 저 지역이 전혀 없었던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게 23년도 8월부터 계속 아파트가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왜 오르지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예. 예. 몇 가지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가 줄은데도 왜 오를까? 그런 또 1인 가구가 증가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주가 62만인데 1년 적정 그 세대 수가 약 한 3,500세대가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245세대의 공급 물량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올해는 277세대가 또 공급 물량이 그 대폭적으로 부족하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필요한 양의 기준치에 비하면 부족한 상황이다. 또 그런 또 것도 있지만 또 전주에서 뭐 새만금 고속도로가 또 개통이 호재로 되고 예. 대광법 통과도 있고 그다음에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대한방직이 또 2,500에서 3,000 정도 분양을 한다고 또 언론에 보도를 하고 이런 영향들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또 이 서신동 같은 데는 전주시 전역의 대장주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일단 종합경기장 마이스 산업 복합단지가 또 개발이 되고 이런 영향도 충분히 있다고. 2036년도에 또 올림픽도 유치 후보 도시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각종의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신혼부부, 뭐 청년 디딤돌 대출 또 보금자리 이런 것들이 합세하면서 가격이 지금 계속 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굉장히 그 불장 가격이 오르는 시대에는 갭 투자들이 굉장히 또 성행을 해요. 네, 그래서 그렇겠죠. 이런 것들을 주의할 것은 다음에 또 이게 어떤 전세 사기 피해로 또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전세 사기로 해서 오피스텔이나
다가구, 다세대 연립 이런 것들도 깊이 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다시 전세로 와서 전세가 또 전세난이 있으니까 또 가격이 또 폭등하는 사례가 예,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1호 그 규제 정책 때문에 지금 서서히 외지인들이 저희 쪽으로 들어오면서 가격이 또 폭등하지 않을까 또 이런 우려도 해봅니다. 예. 지금 뭐 규제와 공급 대책 3번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627, 9월 7, 10월 11호, 15일 그래서 11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방직 개발 관련해서 주식회사 자광이 평당 그 행정의 인허가 절차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2,500, 3,000 얘기할 때 충분히 현금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지금 뭐 전세집 얻지 못하거나 보증금 올려달라고 해서 월세로 이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이 부동산 시장은 참 다양한 구분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노동시 의원님 풀어주셨는데 교수님 월세 사시는 분들 또 전세 사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분들의 이동 또 전세 사기 여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 좀 서민들 입장에서 내 집 마련하기가 쉽지 않고 여기도 아파트로 가고 싶어도 규제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심화되면서 쉽지 않은 그런 현실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수요 억제책에서 가장 이제 손쉬운 게 대출 규제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대출 규제가 좀 강화된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한편 이제 갭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비자가 이 거주하도록 실거주 요건이 그렇죠. 또 많이 강화되고 있는 또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임대차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적고 또 적다 보니까 임차인들은 이 전세 가격 오름에 대한 그런 문제를 또 피부로 체감을 하게 되고 또 한편 이제 매수자분들은 대출을 끼고 집을 사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또 주택 그 매매에 자가 소유의 또 이 허들이 또 생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임대차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전세의 월세화 가 진행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활성화된 제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갭 투자에 이용돼서 한편으로 그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도 있지만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자기 자본을 충족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자가 소유로 가는 주거 사다리 역할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전세가 이제 그동안은 이 소비를 대체하는 그런 수요로서 안정적인 또 주거 안정을 가져왔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세가 이제 월세화로 많이 진행되는 부분이 한편으로 좀 그 소득 여력이 낮은 그런 계층에게는 주거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좀 우려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역전세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전세값이 매매가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사고 말지 왜 전세를 사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임차인들이 이제 이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데 보증금을 또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깡통 임대주택이 우리 지역만 해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세 사기 휘말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이제 역전세라는 것은 보증금을 제가 1억에 주고 들어갔다면 그래서 또 전세 가격이 하락해서 8천으로 떨어졌을 때 그걸 역전세라고 하고요. 또 깡통 전세라는 것은 매매 보증금이 매매 대금보다 좀 높았을 때 우리는 깡통 전세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현상들은 언제 생기냐면 가격이 계속 오를 때 무자본으로 갭 투자를 하고 이럴 때 많이 성행을 하거든요. 이때 또 전세 피해자들도 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라북도는 양가 현상이 심화되기 때문에 깡통 전세가 지금 보니까 한 6천 가구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6천 세대가 전체적으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임차인들은 매매 대금을 꼼꼼히 살펴서 체킹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2+2가 나왔거든요. 나왔을 때 이제 전세 어떤 그 매물이 없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또 갈수록 외곽으로 막 가서 빌라나 다세대 다가구 연립으로 막 사람들이 대거 몰리다 보니까 예. 그게 이제 어떤 깜깜이 전세 가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영향으로 지금 전세 사기 피해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전세 비율이 높다는 것은 자금줄이 막히면 연쇄적으로 또 이런 그렇죠. 피해가 가기 때문에 충분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예. 우리 지역도 전세 어떤 사기 피해 그 저기를 과정을 살펴보면은 대학가 같은 데는 이제 전세로 살고 있는데 월세로 산다고 속여서 그 보증금 가지고 또 다가구 사고 연쇄적으로 그런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고 또 보증금으로 이제 다른 부동산을 또 매입하는 사례도 있고요. 또 다세대를 차명으로 또 사가지고 피해를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있고 결국에는 대출 이자나 돌려막기를 버티지 못하면 보증금 피해를 전체적으로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보고 예. 또 하나는 다세대 주택을 허가가 한 13세대로 해놓고 쪼개기 수법으로 한 36세대로 이렇게 또 해서 여러 명이 피해를 준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럼 우리 지역에 전세 사기 우리 지역만 있는 건 아닌데 이 전세 사기 보증금 반환 사고 금액이 4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6월 말 기준 공시 인정된 전북의 전세 사기 피해자 수가 467명인데 피해액이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이게 좀 얼마나 이게 심각한 상황인지 어떤 노력을 하면 이게 개선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저희 지역을 보면은 예. 일명 전세 관련해서 임대료 미반환으로 인한 사고보다 약간의 그 고의성, 사기성이 들어간 사고 건수들이 좀 많습니다. 예. 예를 들면 뭐 600명에 가까운 피해자가 발생했던 완주 아파트 아유. 전세 사기 사건이라든가 또는 뭐 무자본 갭 투자 해가지고 건물주랑 또 공인중개사 분들이 또 같이 이렇게 또 편취한 그런 사건도 있고요. 예.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제 그런 사기 사건들이 많은데 이게 결국은 제도의 허점을 노린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한 개선이 일단 필요한데 관련해서 이제 뭐 전세 사기 피해법도 한시적이지만 생겨서 또 이게 연장도 돼가지고 구제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결국은 제도의 틈새를 노리는 게 이게 사기 행위이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들이 이 개별 그 임차 관련한 경제 활동을 할 때는 충분히 크로스 체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게 이제 사실은 청년들이라든가 외국인이라든가 아니면 저소득계층 같은 분들이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또 제도가 있어도 그거를 모르고 이용을 예. 못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나 지자체에서 어떤 좀 지원책이 예.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전세 사기 피해법 제정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신탁 사기, 대학가의 대상 사기 등 새로운 사기 유형도 끊임없고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성년자 임대인에 의한 전세 보증금 사고 이 부분도 늘고 있어서 노동시 위원장님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지금 이용을 해서 신종 사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탁 사기랄지 또 뭐 대학가의 그런 사기, 또 미성년 임대 사업자 사기 같은 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신종 사기가 수법이 나올 때마다 어떤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항상 뒤처지는 그런 결과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뭐 얼마 전 완주 3대 같은 데는 신탁 사기로 많은 피해를 냈었는데 취재하면서 정말 가슴 예.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사기를 당한 줄도 모르고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참 이게 어떻게 믿고 들어갔던 예. 건데 보증보험도 잘못된 상태고 그렇죠. 신탁의 경우를 좀 잘 모르는 네, 사례였던 이게 것 지금 같아요. 신탁 사기를 한 것은 이게 자기가 주인이 아니면서도 예. 수탁자가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탁자한테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임대를 해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해서 뭐 취약계층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어르신들 또 외국인 근로자 또 뭐 젊은 청소년들 이런 사람들한테 막대한 그 피해를 준 사례가 3례 엊그제 전세 피해 사기 사건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대학가에서는 이제 익산 같은데 또 여기 금암동 같은 데서 피해를 줬는데 여기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쪼개기 수법으로 해가지고 세입자가 전세로 살고 있는데 월세로 산다고 속여서 또 보증금을 받아가고 또 다른 다가구 주택을 사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성년자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대부분 이제 삼자나 부모님 앞으로 그 신탁을 해놓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나 보증보험이 되질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리인 동의를 반드시 얻어서 계약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이러한 상황 개인 잘못으로 돌리기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뭐 국가에서 제도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가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국가에서는 좀 빨리 안전장치를 만들어 줬으면 하고요. 또 이러한 거는 또 임대인들의 어떤 정보도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전세 제도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런 사기는 계속 되리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난해 개정된 전세 사기 특별법에 따라 10년 무상거주 또는 경매 차익 보전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구제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근데 이렇게 개정된 특별법의 실용성이 있는지 정부의 의지가 있는지도 평가해 봐야 되겠고 이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게 더 우선순위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 듣겠습니다. 임미아 교수님. 네, 이 전세 사기 특별법이 이 23년 6월에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계속 개정되면서 네. 시장의 이 제도가 놓친 부분을 반영하려고 지금 계속 개정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피해자 인정 범위가 현재 많이 넓어지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피해를 받은 임차인들이 직접 경매라는 또 그 복잡한 절차에 참여해서 자기 보증금을 회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예. 그런 부분도 이제 세입자가 아니고 국가가 선매입해가지고 구제하는 방안 뭐 이런 것들로 실질적인 그 피해의 구제 방법이라든가 대상자 이 범위를 좀 확대하는 거를 이제 계속해서 이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 이제 이게 한시적인 법인데 27년 이제 5월까지 또 한 번 이렇게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은 이제 계속 개선되고 있다. 그러니까 전세 사기의 경우에 피해자분들이 내가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법이 계속 개정돼서 현재 대상자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 터놓고 말합시다. 부동산 이재명 정부의 세 번의 규제책에 대한 변화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보기 다시 보기 가능한데요.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주대학교 부동산 국토정보학과의 임미화 교수 그리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자문위원인 노동식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사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축과의 정기룡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택건축과장 정길용입니다. 예. 많은 행정부서 가운데 참 쉽지 않은 부서가 이 주택건축과가 아닐까 싶은데 과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딱 이제 7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질문보다는 우리 이제 현황 파악 정도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의 다수가 정말 이 전세 사기 문제 속에서 안타깝게도 우리 청년층 그리고 소액 임차인 경우를 보면 이 뉴스를 통해 전해드리면서도 가슴이 많이 아픈데요.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 공식 피해자로 인정받은 분들이 어느 정도 계시는지 지금의 구제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전세 사기는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우리는 일어나고는 있는데 예. 우리 전북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전세 사기 피해가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기준으로 보면 총 883건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접수가 되었는데 이 중에서 이제 529건이 피해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피해는 주로 이제 전주와 군산, 완주 지역에 이제 집중되어 있고요. 피해액은 약 324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 안타까운 것은 피해자의 약 76% 정도가 30대 이하의 청년층이거나 사회초년생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허허.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피해자들의 신속한 일상과 주거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먼저 피해자가 매월 부담해야 하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와 월세 일부를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이사 비용도 함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LH를 통해서 피해주택을 매입하거나 또한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구제 대책을 병행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책도 중요하지만 과장님 이제 오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되셨습니다만 76% 피해자가 30대 이하 청년층이라면 사회 초년생이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사실 가장 어려운 시기고 그 돈마저도 어렵게 모았고 내지는 부모의 도움으로 시작한 사회 진출인데 이분들에게 글쎄요, 지자체 차원에서 나서서 어떤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제 대책도 중요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피해 교육이라든지 홍보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말씀하신 대로 피해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제도 밖에 놓인 분들이 많아서 굳이 한계가 있을 때 어떻게 좀 촘촘히 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행정에서는 지원책으로 아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원이 이제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1월에 전사기 피해 지원 TF를 좀 구성을 했어요. 이 TF를 통해서 피해 지원과 예방을 위해서 이제 반기별로 회의를 열고 있고, 이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책에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마련한 종합 지원 체계는 주거비하고 이사비 지원은 물론 긴급 생계비하고 또 이제 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까지 실질적 회복을 돕는 다양한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이제 특별법 외에 제도 밖에 놓인 피해자들을 좀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완주 사례도 우리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세 사기를 당해가지고 정말 오갈 곳 없는 피해자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이분들 LH에서 좀 나서가지고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도 좀 만들 것 같은데 주거와 생계비 지원 받을 수 있는 그 현실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좀 준비가 돼 있고 마련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예. LH가 전사기 피해자에게 이제 우선 매수권을 넘겨받아서 그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다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10년 동안 무상으로 좀 걸수할 수가 있고 10년 후에는 시세의 한 30에서 50%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속 살지 않고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경매 차익을 이제 피해자에게 돌려줌으로써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고요. 예. 또 이제 본인이 이제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입주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난 6월에 도의회 선한희 의원님하고 군산과 이제 완주 지역 피해자 대표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예. 여기에서 확인된 이제 주거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해서 전세자금 대환 대출자하고 그다음에 보증부 월세 세입자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켜서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않았거나 주택을 구입해 대출이자나 월세의 주거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해서도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는 1회에 100만 원의 긴급 생계비를 신설해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수리비도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완주 지역의 이 아파트처럼 신탁 사기로 인해 가지고 강제 퇴거 위기에 놓인 이제 입주민들을 위해서요. LH하고 협력해서 지금 현재 삼려하고 봉동 지역에 이제 임대주택을 확보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예. 앞으로도 이제 삼봉지구 등의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더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피해자들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피해자들은 많은데 LH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그 가구 현황이
부족할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네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을 안 하는 것이 이제 도리일 텐데 이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어쨌든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어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법적인 부분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부터도 이게 피해자가 되면 뭐죠 당황스럽고 화도 나고 어디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법률 제공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우리가 도가 홍보하고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높여야 되지 않겠냐 이런 주문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피해자들이 이제 가장 원하는 게 어떻게 하면 제가 이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건지 하고는 하는 부분에 이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률 지원을 받는 방법은 우리 전북도의 이제 희망법률 상담소를 이용하거나 허그에서 운영하는 안심전세 포털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의 이제 희망법률 상담실은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에는 주간에 그리고 둘째, 넷째 목요일에는 저녁 6시에서 8시까지 야간 상담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허그 안심전세 포털에 법률 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 법률 구조재단을 통해서 변호사 수임료를 최대 250만 원까지 그리고 사선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 비용은 최대 140만 원까지 지원받아서 법률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 지도 제도를 저희는 이제 시군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홍보를 좀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사고가 난 이후의 지원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나기 전에 안전망을 세우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훌륭한 대책 과제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 있으실까요? 지금 이제 미리 지금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예방을 위해서 지금 전세 사기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를 제작을 해가지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금 배포를 했고,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 신고할 때 임대인분들에게 이 내용을 사전에 좀 안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이제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막기 위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전입신고할 때 이 사업을 지금 잘 안내를 하고 있고 도민들이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도 적극적으로 이제 허그로부터 매월 보증가입 대상자 명단을 받아가지고 안내 문자를 지금 발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카드 뉴스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등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노동시 의원님 이렇게 이제 과장님 정확하게 자세하게 도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홍보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필요한 부분, 아울러 더 잘하고 있는 부분, 전라북도가 발표한 피해자 맞춤형 종합대책이라든지 아주 시의적절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 도에 혹시 제안하실 내용 있으시면 해주시죠. 예, 과장님 지금 제가 그 전문가이면서도 오늘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금 홍보가 상담 창구의 그 홍보가 제대로 좀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해서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 사후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해서 좀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언론과 더불어서 요 관련된 내용들을 좀 자주 저희도 주제로 좀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 들고요. 도 차원에서도 확실히 일어나기 전에 대응책을 갖고 있는 또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좀 필요한 부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임명 교수님 제안하실 내용 있으시면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이 취약계층, 뭐 젊은층이라든가 예. 외국인 이렇게 집중 홍보가 필요한 대상이 있다고 그렇죠. 봅니다. 그들에게 좀 집중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자, 정기룡 과장님. 네. 예, 뭐 공무원분들 항상 일선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조금 준비하신 내용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예, 누가 뭐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만 이런 교육을 또 어디에서 받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네네.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가 필요하다 이 두 분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제 교수님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최근에 발생하는 그 대학생들이나 이런 부분들의 사전적인 예방 차원에서 대학하고 연계해가지고 사전에 이런 계약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안내하고요. 예. 전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홍보 방안을 마련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울러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더 정리해서 전해 주시죠. 일단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게 되면 했을 때는 저희 도에다가 전화로 문의를 해주시거나 방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관련 그 피해 조사, 실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는 저희가 법률 상담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예약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피해자분들께서는 이제 뭐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또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건 철저히 보호가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자, 피해자 구제를 넘어선 제도적 예방 시스템 구축, 홍보를 좀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 그리고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전해주셨습니다. 과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의 정길용 주택건축 과장이었고요. 이번엔 도의회 선한희 의원 전화 연결해서 그동안 이 관련된 간담회 주관이라든지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선한희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서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선한희 의원이시면서 늘 항상 열심히 발로 뛰는 청년 대표, 또 도의원을 대표하는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분야별 공부도 많이 하시지만 이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주관이라든가 현장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많은 수렴을 하는 과정도 지켜보게 됐는데 그 경험치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이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 대부분 내용들이 피해자 간담회를 통해서 제도가 개선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입신고할 때 체크리스트를 배부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저희 이제 피해자분들이 실제 전입신고를 할 때 특히 완주권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도 좀 발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던 부분들도 그래요? 확인이 되다 보니까 예. 이렇게 공무원분들도 교육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단순한 행정업무 처리가 아니라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접근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확정일자 처리하는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좀 진행을 했었고요. 네, 근데 아까도 이제 저희가 이제 홍보나 이런 내용을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정말 중요한 건 전세사기 피해라는 게 뭐 체크리스트가 많고 알면 알수록 안 당할 수 있거나 그런 상황은 사실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나 판사 등 법률 전문가들도 당하는 정말 범죄 사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홍보할 수 있는 거는 사전에 좀 미연히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은 있지만 그 이후에는 이 피해자분들이 좀 자책하지 않는 분위기 만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먹고 이 서류나 모든 것들을 조작해서 그 사기를 칠 수 있는 범죄인데 이거를 계속 내가 꼼꼼하지 않아서 내가 더 알아보지 못해서라고 자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도 관련해가지고 얘기 좀 언급이 됐었습니다. 근데 대구에서 관련된 그 사례가 사실 저희 군산에 있는 사례랑 굉장히 유사한 사례여서 당시에 이제 국토부에서 후속 조치도 마련하고 전수조사도 진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좀 그런 부분들에서 국토부가 방안을 마련하면 전북의 사례들도 좀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하는 과정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가 얼마나 중요한 또 역할을 하고 사고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책인가 이해가 됩니다. 아까 중요한 말씀. 이게 정말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처럼 알고도 당하는 경우인데 이게 지금 범죄 사기이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당한다 이런 말씀이시니까 자책은 하지 마시고요. 피해자로 확인이 되면 피해자로 인지를 하시고 구제 절차를 모르면 이 방법을 동원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그 현장의 상황 속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을 좀 가지고 말씀을 좀 해주시죠. 사실 저희가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건수 자체가 이제 군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가 하나리움이나 군산 타워 서미트 관련해서 공공건설 임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예 신탁 사기가 진행되는 부분이어서 구제가 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같은 아파트에서 동일한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서류나 여러 가지 차이에 따라서 누군가는 구제가 되고 누군가는 구제되지 않는 방향도 있고 또 본인의 좀 경제적 여력에 따라서 처리하는 과정도 다 다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 완주 같은 경우에도 한 그 아파트 전체를 대상으로 좀 사기가 진행됐는데
있는데 여력이 좀 있는 분들은 그냥 나가서 주거를 마련하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그 안에 있는 분들 특히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부모님이 조금 더 보완을 해주셔가지고 주거를 빨리 마련할 수 있는 분도 있고 차상위 계층 같은 분들이나 굉장히 이제 연로하신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대응 자체를 못하시는 경우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아까 저희 전길용 과장님께서 말씀도 해주셨지만 저희가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고 하는 경우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서는 아예 찾아가는 맞춤 상담을 진행하는데요. 지금까지 전세 사기 관련해가지고 피해를 쭉 신청했던 분들 중에 누군가는 지원 대상이 되고 누군가는 아직 뭐 보류 중이거나 이런 단계들이 있으니까요. 그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1:1 맞춤 전화 컨설팅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지원제도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현황을 확인하고 실제 지원 사업이나 긴급복지 등 한 번도 이용하지 않는 지원 공백층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을 발굴해가지고 지원을 또 바로 연결할 수도 있고요. LH 지원, 주거 지원이나 타기관 지원은 받았는데 인천시에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분들을 또 찾아서 신청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지원하는 방향들이 있습니다. 이 방향이 왜 중요하냐면 이분들이 실제로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요. 국토부에 여러 서류를 내는 것도 힘들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라는 걸 직접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피해 사례가 내 옆집이나 우리 주거 안에서 또 일어나고 있는지를 직접 피해자들을 찾아다니고 설득해서 같이 공동 대응을 하는 과정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현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구제 방안을 가져가는 게 너무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적극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더 강구해야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이런 얘기를 매번 드릴 때마다 저희 도의회나 도청이랑 같이 협력적으로 일을 하고 또 TF 마련해서 지자체에 있는 담당 공무원분들도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 고민하고 계시지만 사실 저희가 이렇게 발로 뛰는 것보다 실제 피해자분들은 정말 참담할 정도로 힘드신 상황이어서 좀 정치권이나 우리 공무원분들이 조금 더 발품을 더 파는 지원책을 저희가 마련을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전북도의 피해자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어서 그래도 좀 더 나은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우리 선한희 의원께서 건의안 발의하신 이후에 실제 전세 사기 피해법 유효 기간 2년 더 연장돼서 내후년이죠. 2027년 6월까지 피해자 구제가 진행될 예정. 이런 모습은 굉장히 의회 차원에서 행정과 더불어 노력하는 모습 속에서 나온 결실이 아닐까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어보면 피해 입증 이거 누가 어떻게 이거 할 수 있을까요? 현업 생업에 종사하면서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어렵겠다는 또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아울러서 이제 지금 앞에서도 두 분과 말씀을 나눴지만 미성년자가 임대인이 된 경우에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사고에서 이 법정 대리인이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하는 할 일이 굉장히 많네요.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또 지금 이제 연장된 특별법은 사실 비슷한 구조에서 연장되는 거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이 사실 구체적으로 마련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긴급하게 여야 합의되면서 만들어졌고 그 동안에도 이제 피해 규모나 이런 것들이 계속 확대되면서 또 다른 사각지대가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토부에 요청도 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저희 전북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 대책만 마련을 바랄 게 아니라 당장에 완주 사례가 당장에 지금 주거를 여기 살 수가 없어서 나가야 되는 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LH랑 이렇게 찾아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너무 갖고 있는 지금 당장 들어갈 수 있는 주거 여건이 너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공공임대를 지어서 보급하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기적으로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전에 김현미 전 장관의 얘기처럼 빵처럼 바로 구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전북개발공사나 우리 지자체가 경매로 나온 집들이나 여러 집들을 좀 우선적으로 저렴하게 구매해서 공공임대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하면 저는 이거는 시시각각 저희가 이 공공임대 택지 개발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전북형 사업들을 빨리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제가 본 예산이나 하는 과정에서도 개발공사랑 계속 이 부분을 좀 얘기할 텐데 관리의 어려움을 얘기하시긴 해요. 왜냐하면 아파트를 지으면 그 아파트를 통으로 관리할 수 있지만 그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이제 공공을 매입을 하게 되면 그 관리는 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얘기도 하시는데요. LH가 이 관련 특별법 하면서 어쨌든 매입을 하겠다. 이 피해 주택에 대해서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개발공사도 이거와 발맞춰서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매입을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임차보증금이 전북 도내 사건으로 보면 1억 원 이하의 구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2천만 원 이하부터 1억 원 이하 구의 기간이 83%의 분포를 해요. 예. 그러니까 많은 몇 억 되는 금액들의 집이 아니고 그렇죠. 보통 대부분이 5천에서 1억 원 사이의 집의 보증금이기 때문에 저는 저희가 조금 여력을 내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 주거 마련을 위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책으로도 가장 현실적인 내용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 그 소액 같지만 그분들에게는 전부의 재산인데 그 살해 비중이 높군요. 그 주택 도시 보증공사가 추진하는 허그 든든 전세 사업 이게 주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그런데 이 사업이 수도권과 부산 등에서만 추진되고 있다고 나오던데 이게 지방으로는 왜 확대가 안 되는 것인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되게 든든 전세 사업은 이제 최근 경매 매물에 대해서 이제 구매해서 보수하고 주변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이고요. 주택 도시 보증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안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굉장히 수요가 높은 사업입니다. 예.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특정 지역들 서울, 부산, 경기 이렇게만 좀 진행을 되고 있어가지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의 물량을 좀 확보할 수 있는지 건의하고 전북에서도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계속 얘기를 하고 타진하려고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이번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까 그 전세 공공 임대 관련해서도 전북개발공사도 이 부분은 별도의 사업으로 만들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경매를 참여하고 매입해서 전북형 든든 전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네. 선한희 의원님은 이제 상임위가 경제건설이기도 합니다만 이 관련해서 관심을 원래부터 좀 가지고 있었습니까? 사실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청년이기도 하고 첫 사회를 진출하는 청년들이 사기 피해 그것도 굉장히 많은 비제 사기 피해를 당하는 부분들을 저도 이제 연락이 오기도 하고 또 지금도 신혼부부들이 몇 번이나 연락이 와요. 여전히 전세 사기에 대해서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연결을 할까요? 저 어디다가 얘기하면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고 이 부분은 사실 미래를 담보로 잡힌 경제살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책임감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제가 피해자분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안이 될 수 있게끔 좀 하고 싶다는 그런 저의 책무가 좀 있습니다. 예. 네. 삼선의 김윤덕 의원이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기도 하고 우리 지역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 특히 청년 세대 신혼부부 많은데 최소한의 이런 전세 사기만큼은 피해자가 좀 그래도 가장 비중이 적은 지자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 이렇게 선한희 도의원님처럼 같은 세대의 문제점들에 대한 고민 의식을 가지고 또 조례도 발의하고 건의안도 발의하는 그런 모습에서 좀 더 힘이 나고요. 오늘 굉장히 살아있는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무리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건 뭐 도의회나 여러 가지도 노력하겠지만 전세 사기 범죄자들에 대한 엄벌입니다. 이 양형 기준이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결국에는 7월 달에는 좀 부분을 강화해서 최대 가중 영역에 대해서는 무기징역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해뒀지만 지금 나오는 판결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엄중한 처벌을 될 수 있도록 판결을 내주셔야 피해자분들이 정말 2차, 3차에 상처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엄벌에 처하는 판결들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좀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더 굉장히 촉구하려고 합니다. 예. 네. 오늘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띄워주시는 도의원들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선한희 의원과 말씀 나눠봤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이 시간에도 또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이런 주제를 좀 많이 다뤄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구제 방법을 더 알려드려야 되고 혼자서 해결하지 마시고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임명화 교수님 사전 예방 구조 마련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에스크로가 있죠 안심거래 이런 제도 도입이나 상당히 임대인 정보를 좀 공개 확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많이 나와서 여러 보증보험 제도 강화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에스크로 제도가 임대인에게 직접 돈이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제3자인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통해서 소유권이라든가 임대인의 그 권리가 확보가 확실한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자금이 오가는 그런 제도인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는 그렇게 활성화돼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도입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지금같이 이제 전세 사기가 또는 전세 사기만이 문제가 아니고 주택 거래할 때도 또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의 안착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또 한편 이제 최근에 보면은 전주시가 주택 안심 계약 상담 창구라는 거를 또 운영을 그러니까요.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협회랑 이런 지자체의 노력이 또 지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꼼꼼히 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일단 뭐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도 사전 공부가 어느 정도는 필요할 거고 저도 오늘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주변에 좀 많은 대화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협회의 임원으로서 중앙자문위원으로서 우리 노동시 위원장의 공인중개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공부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고요. 예, 마무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취약계층이나 뭐 청소년들이 이런 법적인 것을 알기에는 조금 벅찬 감은 있고 또 이제 몇 가지만 좀 조심하면 99%는 또 깡통전세나 이런 걸 예방할 수가 있는데 먼저 전세보증보험이나 등기부 등본, 전세가율 같은 것은 기본으로 계약 전에 좀 찾아봐야 되고요. 또 정부에서도 접근성을 좀 누구도 공유할 수 있는 접근성을 좀 이렇게 쉽게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등기부 등본은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생활기록과 똑같거든요. 예.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누는데 갑구 같은 데는 소유주가 나오고 소유자, 그다음에 압류나 가처분 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을구는 근저당 설정. 그러니까 내가 전세로 들어갔을 때 매매 대금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꼼꼼히 그렇게 살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있거든요. 대항력. 내가 계약을 한 뒤에 전입신고를 하고 또 입주를 해서 그게 대항력이 최우선 변제라고 하거든요. 대항력이 생기고 거기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것들은 주민센터에 가서 또 아니면 민원 24일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고 또 전세 보증금이 많아가지고 이제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증금을 좀 예를 들어서 뭐 1억이면 2천 정도는 다운해서 쓰고 차용증을 내가 써주마 이렇게 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는 신종 사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차라리 1억이면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월세로 이렇게 주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가격이 획일화되지 않는 아파트 이런 것들은
좀 꼼꼼히 기존 아파트보다는 좀 더 꼼꼼히 매매대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살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또 우리 또 임대인들도 이제는 좀 어떤 시대의 한 획을 긋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뭐 옛날 그 악습 있잖아, 관습. 그러니까. 우리 집 나가면 보증금 내줄게. 이미 매매대금보다 더 많은 보증금을 받아놓고도 그렇게 뭐 집이 나가면 그렇게 준다는 그런 것들은 좀 이제는 좀 악습을 좀 버렸으면 예. 하는 바람입니다. 나의 집이 소중한 것처럼 임차인의 집도 소중합니다. 집이라는 개념 속에서 서로의 공동체 의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래도 자주자주 전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주대 부동산 국토정보학과의 임미화 교수 그리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노동식 중앙자문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